뉴욕시가 향후 5년간 220억 달러를 투입하는 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주택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아이스에 체포된 이민자가 70%가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연방정부가 뉴욕과 뉴저지 등 일부 피난처 도시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중단하는 방안을 실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저지주 뉴아크의 아이스 이민자 구금 시설인 딜레이니 홀을 둘러싼 인권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감자 숫자가 급증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난 11일 공식 부임한 김상호 주 뉴욕 총영사가 본사를 찾아 부임 소감과 동포사회 현안, 공관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밝혔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티켓값 폭등과 좌석 배정 논란 속에 뉴욕과 뉴저지주 검찰이 피파의 티켓 부정 판매 의혹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지수가 5월 들어 악화했습니다. 종전 기대감에 국제 유가는 급락했지만 10% 관세가 7월 종료 이후에도 다시 부과될 수 있다는 행정부 주장이 나왔습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뉴욕시가 향후 10년 동안 어포더블 하우징 40만 채를 새로 짓거나 보존하겠다는 대규모 주택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번 계획에서 신규 임대주택 20만 채를 공급하고 기존 주택 20만 채는 안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년 동안 220억 달러가 투입되는 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주택 투자 계획입니다. 뉴욕시가 주택난 해결을 위한 새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이름은 블록 바이 블록. 동네 단위로 주택을 늘리고 세입자를 보호하며 낡은 공공주택을 고치겠다는 계획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26일 브루클린 가오너스에서 이 계획을 발표하며 뉴욕의 주거비 부담을 시급한 생활비 위기로 규정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앞으로 10년 동안 임대료가 안정된 신규 어포더블 주택 20만 채를 짓습니다. 동시에 기존 주택 20만 채를 보존하거나 안정화해 모두 40만 채를 주거 안정망에 두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앞으로 5년 동안 220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저소득층 부담을 낮추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년에 5만 880달러 이하를 버는 저소득층이 새 시지원 주택에 들어갈 경우 월세 부담을 소득의 30%에서 25%로 낮춰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임대 보조금을 받는 가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입자 보호도 강화됩니다. 시는 올해 초 진행한 렌트 피해 청문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주택 유지 및 보수 기준을 손질하는 입법 태스크포스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난방철이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는 접수되는 난방 민원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관리를 방치한 집주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아워 홈 프로그램도 들어갔습니다. 세입자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임대 건물을 공동으로 매입해 코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시는 법률 및 금융 지원을 통해 세입자들의 매입 부담을 낮추고 2년간 약 300가구를 대상으로 7,500만 달러 규모의 융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주택 투자도 주요 축입니다. 뉴욕시 주택청의 노후시설 보수에는 5년간 56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지붕과 보일러, 엘리베이터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설비 수리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동산업계와 일부 건물주들은 임대료 동결과 규제 강화가 관리비 부담을 키우고 신규 개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렌트 안정화 아파트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빈집 증가와 건물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결국 이번 계획이 실제 성과가 되려면 대규모의 재원 확보, 민간 개발 참여, 그리고 세입자 보호와 주택 공급 사이의 균형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뉴욕시에서 아이스에 체포된 이민자가 7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정부는 피난처 도시 공항에서 국제선 입국 심사와 화물 통관을 중단하는 실행안을 실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이민단 속 갈등이 공항 운영과 지역 경제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피난처 도시 정책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맘다니 시장이 공개한 행정명령 13호 감사 결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올해 3월 10일까지 뉴욕시 일대에서
아이스에 체포된 이민자는 5,5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임 행정부의 같은 일수와 비교해 71% 증가한 수치입니다. 체포의 절반 이상은 맨해튼 26 페더럴 플라자 등 이민 법원 주변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망명 심사나 신분 절차를 위해 법원을 찾은 이민자들이 단속 대상이 된 겁니다. 감사에서는 시 기관과 아이스 사이의 정보 공유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뉴욕시 교정국 등이 일부 이민자 정보를 연방이민당국에 제공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시의 피난처 도시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시 산하 기관에 개인정보 보호와 시설 접근 기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아이스 단속 관련 911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고 관련 내용을 지휘부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정부의 압박도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피난처 도시 공항에서 국제선 승객 입국 심사와 화물 통관을 중단하는 실행안을 실제로 작성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핵심은 세관 국경보호국 CBP 인력을 해당 공항에서 철수시키거나 배치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현실화될 경우 국제선 항공편과 화물 처리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북중미 월드컵을 코앞에 두고 뉴욕과 뉴요크 등 주요 관문 공항에 해외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항공 관광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월드컵 특수를 기대하는 뉴욕 입장에서는 연방정부의 이 압박 카드가 공항 혼잡과 관광 수입, 도시 이미지까지 흔들 수 있는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뉴워크의 아이스 이민자 구금시설인 딜레이니호를 둘러싼 인권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감자들의 단식 농성과 비인도적 처우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뉴요크 시장은 뉴저지 주정부에 즉각적인 수사를 요청했고 여기에 구금시설 내 자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뉴워크에 소재한 딜레이니 홀 아이스 구금시설의 수감자 인권 논란이 시위 국면을 넘어 행정조사, 인권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라스 바라카 뉴요크 시장은 뉴저지 주지사에게 법무장관이 해당 시설에 대한 수사 권한을 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딜레이니 홀의 운영 적법성과 시설 안전, 수용자들의 생활 환경 전반에 대한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주 보건당국의 독립적인 현장 점검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최근 해당 시설은 아이스 연방요원들과 시위대 간 충돌이 발생한 이후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시위대는 수감자들이 열악한 환경과 외부 차단, 강제 이송 등에 항의하기 위해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루탄과 물병 투척이 오갔고 무장한 장갑차까지 등장해 시위대 진압에 나섰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중재에 나섰던 한인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도 체류액을 맞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에 국토안보부는 모든 수용자에게 의료 서비스, 식사, 위생용품, 외부 연락수단 등이 제공되고 있다며 비인도적 처우 의혹을 부인했고 시위대 진압 과정 역시 최소한의 무력만을 사용했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바라카 뉴요크 시장은 시설 운영사인 GEO 그룹이 지방 조례와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그는 과거 구금시설 구조물 붕괴와 수감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시정부는 해당 시설에 대한 보건, 소방, 건축 부서의 점검 요청이 반복적으로 거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용자들이 외부로 전달한 편지 등을 통해 심각한 위생 및 건강 문제가 제기됐다고 밝혔는데 편지에는 독감 확산, 집단 질병 발생, 만성질환 치료 거부, 비위생적인 환경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라카 시장은 미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 취약한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이스 구금시설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수감자 숫자가 급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AP통신은 아이스 자료, 부검 보고서, 경찰 기록 등을 자체 집계한 결과 지난해 1월 이후 최소 10명의 아이스 구금자가 자살로 사망했다며 이는 2003년 국토안보부 산하에 아이스가 설립된 이후 최다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망한 10명 중 9명은 히스패닉계, 1명은 중국계였으며 이들 중 7명은 미국 내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경 단속으로 구금된 수만 명의 이민자를 당국이 적절하게 감독하는 데에는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초기 심사에서 신체 및 정신건강 위험 징후가 포착돼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네, 김상호 신임 주 뉴욕 총영사가 지난 5월 11일 공식 부임했습니다. 전임 총영사 귀임 이후 약 10개월 만입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은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미동부 5개 주를 관할하며 자유국민 보호와 동포사회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상호 총영사를 모시고 부임 소감과 동포사회 현안, 공간 운영 방향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총영사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오셨습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많이들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먼저 우리 부임 소감과 한인사회 첫인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29대 뉴욕 총영사 김상호입니다. 부임한 지 이제 2주 됐는데요. 우리 뉴욕 한인회, 뉴저지 한인회, 또 이번 주에 코네티컷 한인회 회장님과 임원단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듣고 또 뉴욕 총영사관의 일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정 이사님. 신임 총영사님으로서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으신 그런 현안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네, 뉴욕 총영사관은 2가지 과제에 집중하겠습니다. 첫째는 동포사회의 안전과 통합, 민원 해결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일하려고 하는데요. 뉴욕 총영사관이 섬겨야 되는 이 5개 주에 40만 우리 재외동포 사회가 있는데 이 재외동포 공동체의 안전, 통합, 민원 해결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게 목표입니다. 2번째는 팀 코리아 뉴욕 정신이 필요합니다. 정무 공공외교, 경제 금융외교, 문화 교육 외교 등 다양한 외교 현장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2가지가 핵심 과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 이사님. 아무래도 이 동포들 입장에서는 빠른 그런 영사 업무, 이런 민원 처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민원 처리나 이런 영사 업무를 조금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계신 어떤 개선책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실까요? 네, 동포 사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순회 영사도 더 늘리고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야 되겠고요. 더 친절하게 해야 될 것이고, 오셨을 때 민원을 정말 잘 서비스를 받고 가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전체 직원 회의에서도 저희가 민원 혁신과 관련해서 토론을 했지만 앞으로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서 뉴욕 총영사관에 맞는 민원 서비스의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네. 아무래도 요즘 이민 단속 강화 분위기 속에서 유학생들이나 단기 체류자, 또 체류 신분 문제로 이제 불안해하는 그런 동포들도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총영사관 차원에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서 어떤 좀 생각하고 계시는 방안이나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네, 40만 동포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종교계, 다양한 한인 단체들이 저희들이 같이 연대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협시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또 도움을 받을 리소스, 자원들을 같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협치 제도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동포들께 어떤 총영사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곳에 오기 전에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를 하셨던 정상기 전 대사님께서 저희 멘토이시기도 합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인정받는 총영사가 아니라 인정을 해드리는 총영사가 되어라. 네 자신이 빛나는 총영사가 아니라 동포사회를 빛내드리는 총영사가 되어라. 이렇게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전 직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인정해드리고 동포사회를 빛내드리는 총영사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 이사님. 네. 네, 오늘은 김상호 신임 주 뉴욕 총영사님과 함께 부임 소감과 동포사회 현안, 앞으로의 공간 운영 방향 등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계획들이 현장에서 잘 실현될 수 있기를 응원해 봅니다. 총영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티켓 가격 폭등과 좌석 배정 논란 속에
뉴욕주와 뉴저지주 검찰이 피파의 티켓 부정 판매 의혹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두 주의 법무장관은 피파가 좌석 정보를 혼란스럽게 안내했는지 또 티켓이 실제보다 부족한 것처럼 보이게 해 가격 상승을 유도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티켓 가격 논란이 사법 조사로 번졌습니다. 뉴욕주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과 뉴저지주 제니퍼 데번포트 법무장관이 국제축구연맹 피파의 월드컵 티켓 부정 판매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단순히 비싼 가격만이 아닙니다. 핵심은 피파가 팬들에게 좌석 위치를 제대로 안내했는지, 그리고 실제보다 티켓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게 해 가격 상승을 유도했는지입니다. 뉴욕주 검찰에 따르면 피파는 처음 티켓을 판매할 때 경기장 좌석을 1구역부터 4구역까지 나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각 구역 안에서 가장 좋은 좌석을 따로 묶은 이른바 프론트 구역을 새로 만들고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미 티켓을 산 팬들이 이 세 구역 배정에서 제외됐다는 점입니다. 일부 구매자는 자신이 결제한 구역과 다른 좌석을 받았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격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수요에 따라 가격이 바뀌는 유동 가격제가 적용되면서 인기 경기 티켓값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특히 결승전이 열리는 뉴저지 멜라이프 스타디움이 조사 초점에 올라 있습니다. 이 경기장은 이번 대회에서 모두 8경기를 치르며 7월 19일 결승전이 열립니다. 외신들은 결승전 일부 고가 티켓이 최고 $1,990, 한화 약 1,600만 원 수준까지 치솟았다고 전했습니다. 피파는 높은 수요와 시장 상황을 이유로 가격 정책을 설명해왔지만 소비자 보호 당국의 시각은 다릅니다. 뉴욕과 뉴저지 검찰은 팬들이 자신이 구매한 좌석을 정확히 알 권리가 있고 혼란스러운 판매 방식이나 과도한 가격 책정으로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세계 최대 스포츠 축제를 앞두고 문제는 경기장 안이 아니라 매표소에서 먼저 터졌습니다. 이번 조사가 피파의 고가 티켓 정책과 판매 방식에 실제 변화를 가져올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지수가 5월 들어 악화했습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와 미국의 추가 관세의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인플레이션 충격이 가중된 결과로 소비자들이 현재 경기와 노동시장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 보드는 5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93.1을 기록해 전달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기와 노동시장에 대한 소비자 평가를 반영하는 현재 상황 지수는 121.2로 3.2포인트 떨어지며 전체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향후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지수는 74.4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사하는 기준선인 80을 밑돌았습니다. 컨퍼런스 보도의 데이나 피터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불안은 국제 유가 흐름에도 반영되고 있는데 오늘 이란 국영 매체가 종전 협상안 초안을 보도하면서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커지자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오늘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4.29달러로 전장 대비 5.3% 하락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8.68달러로 전장 대비 5.6% 내렸으며 배럴당 90달러를 밑돈 것은 지난달 20일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한편 백악관은 이란 주변에 주둔한 미군 병력 철수 내용이 초안에 포함됐다는 이란 매체 보도에 대해 날조된 것이라고 부인했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협상 타결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가가 다시 급등할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면서 미국 소비와 증시 회복세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도 시장의 긴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 중인 10% 글로벌 관세가 오는 7월 종료 이후에도 다시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행정부는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자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10% 관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했습니다. 현재 이 조치는 의회 연장이 없을 경우 최대 150일까지 유지되지만 그리어 대표는 관련 법 조항에 재부과를 금지하는 명확한 제한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당국은 향후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미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 체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기존 10% 관세가 연장되거나 재도입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백악관 잔디밭에 UFC 격투기 경기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의 하나로 다음 달 14일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UFC 대회 UFC 프리덤 250을 열 예정입니다.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의 80번째 생일이기도 합니다. 현장에는 팔각형 철창 경기장과 대형 무대, 스크린, 임시좌석이 설치되고 있으며 백악관 사우스론에는 약 4에서 5천 명이 입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 엘립스 공원에서도 대형 스크린을 통해 무료 관람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상징성이 큰 백악관 잔디밭을 격투기 무대로 쓰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행사 비용이 최소 6천만 달러로 추산된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백악관은 UFC 측이 비용을 부담하며 세금은 쓰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한 해 동안 과속 단속 카메라에 16회 이상 적발된 상습 과속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 속도 제한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주는 반복적인 과속 위반 운전자들을 슈퍼 스피더, 즉 상습 과속 운전자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차량 속도 제한 장치는 GPS 기술을 활용해 도로별 제한 속도를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차량이 설정된 속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자동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주정부는 장치 설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소 $1,500에서 최대 $2,500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지정된 기한 이후 45일 안에 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차량 등록 자체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가 장치를 훼손하거나 조작할 경우 추가 벌금과 함께 최대 1년 동안 차량 등록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속도 제한 장치 부착 기간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가 AI로 만들었거나 크게 변형된 영상을 자동으로 감지해 표시하는 기능을 도입합니다. 지금까지는 영상 게시자가 AI 사용 여부를 직접 공개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유튜브가 자체 기술로 이를 감지해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실제 촬영 영상처럼 보이거나 AI 생성 비중이 높은 컨텐츠에는 더 눈에 띄는 위치에 표시가 붙습니다. 일반 영상은 설명란 위쪽에 표시되고 슈츠 영상에는 화면 위에 AI 생성이라는 표시가 직접 노출됩니다. 다만 애니메이션이나 가벼운 AI 편집이 들어간 영상은 설명란을 펼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AI 표시가 붙더라도 추천 알고리즘이나 수익 창출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중국과의 달 탐사 경쟁 속에 달기지 건설 계획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나사는 달기지 건설에 앞서 로봇 착륙선과 도약형 드론, 수송 차량 등을 먼저 달에 보내는 세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2029년까지 25차례 발사를 통해 약 4톤 규모의 화물을 달에 보내고 2032년까지 달 남극에 반연고 기지를 구축한다는 목표입니다. 달 기지가 완성되면 과학 실험과 자원 탐사, 향후 화성 탐사에 전추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나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우주 비행사를 다시 달에 보내겠다는 구상이지만 전문가들은 일정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을 달 표면에 안전하게 착륙시킬 우주선 개발이 늦어지고 있어 중국이 먼저 유인 달 착륙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5월 27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